오늘의 코너 사랑으로 있다에서는요. 네. 벌써요. 네 번째 인물인 마스토미 야스자에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마스토미 야스자에몬님은요. 네. 일제강점기의 조선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농지 개발이 지체되고 있던 시골에 학교와 교회를 세워 많은 조선인 학생을 양성한 그런 분이신데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발음하기가 좀 힘들죠? 네, 약간 마스토미 길어서. 야스자에몬. 네네. 근데 제가 이제 2화부터는 마스토미 센세이. 마스토미 센세. 센세.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네네. 줄여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토미 센세는 1880년 후쿠오카현 모지시, 현재의 기타 큐슈시인데요. 네. 거기서 간장 제조업을 하고 있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친인 야스노스케는 교육에 열정을 갖고 근면과 성실을 가훈으로 삼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 교육이 마스토미 센세에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네. 그래서 마스토미는 시모노세키 상업학교 재학 중에 부친을 좀 이른 나이에 여의고 18살에 가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와세다 대학 상과에 입학을 했지만 농업에 뜻을 두게 되면서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후 군에 소집되어 조선 남서부의 전라북도 지역을 왕래하면서 이제 군대 일에 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전라북도 땅을 밟으면서 이 땅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난 1906년 곧바로 조선의 군산으로 와서 김제군 월촌면 봉월리에 4만 평에 이르는 농지를 구입해 농장 경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토미 센세는요. 식민지 땅에 정복민으로 온 것이고 또 그 땅을 원하는 만큼 소유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왜 마스토미 이야기를 이 사랑으로 있다 해서 소개하게 된 걸까 좀 의아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뒷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마스토미 센세가 조선 땅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네. 네. 자기 농장이 있는 곳에 봉을 교회까지 설립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어떤 삶의 방향과 목표가 새로워지는군요. 네, 네. 새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조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조선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표현이 또 저희 블레싱 재팬의 키워드가 함께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저의 네. 가슴을 어떤 찌르는 한 문장이었달까요? 네. 네. 그래서 고창군 부안면 일대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또 그 현지 농민 구제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뭐 이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다음 사역편에서 네.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질문이 생기시죠. 네. 어떻게 마스토미 센세가 이런 성장과 변화를 이렇게 된 걸까? 그런 게 정말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저는 읽었지만 네. 네, 소개시켜 주세요. 네. 마스토미 센세는요. 네. 조선 땅에 정착한 그 바로 이듬해 네. 26살의 나이에 참 젊은 나이였네요. 그렇죠. 네. 너무 풋풋하죠. 이 나이에 19의 히가시노 데루코와 혼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네. 와, 근데 이 데루코, 이 아내분의 또 역할이 중요한데 이 아내분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네. 규슈 지방 후쿠오카의 옛 무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일본의 미션 스쿨인 후쿠오카 에이와 여학교에 재학하던 때에 세례를 받은 아주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그녀가 다녔던 후쿠오카 에이와 여학교는요. 또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1885년에 미국의 제니 길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학교예요. 네. 근데 이분께서는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가스의 여자대학도 함께 설립을 하셨고 가스의 여자대학도 꽤나 일본에서 많이 또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학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또 독특한 이야기로는 이제 원래는 인도로 선교를 가실 계획이었는데 네. 그게 오히려 출발 2주 전에 네. 상황이 바뀌면서 일본 나가사키로 오게 그러니까 되셨고 그 교단에서 네. 남침내 교단에서 사역지를 갑자기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랬는데
정말로 인도라는 나라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로 확 바뀌면서 그렇죠. 예,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또 복음을 또 정말 구체적으로 학교까지 짓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참 멋진 여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마침 이제 선교지 오기 전부터 미국에서 이미 교사로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이 경험을 살려서 이제 일본에서도 학교도 세우고 교육에 힘을 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세운 이 후쿠오카 A와 여학교에서 이제 세례를 받아서 참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데루코라는 이제 마스토미 센세의 부인 되신 분께서. 근데 이분이 그 당시 어떤 은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남편을 반드시 신앙으로 이끌겠습니다. 네. 이런 말과 함께 이제 혼인 소식을 알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그녀의 사랑과 기도가 정말 열매를 맺어서 결혼 후에 3년이 지난 1910년. 네. 마스토미 센세가 드디어 후지미초 교회의 우에무라 마사이사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참 부인을 잘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네, 우리 은진 가사 결혼합니다. 네, 내년에 합니다. 내년 초에. 그러니까 확실히 믿음의 그 많은 인물들을 보면 참 남성들도 중요하긴 한데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노리마치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소개했던 노리마치 마사야스 센세이도 사실은 그 사모님께서 정말 머리까지 카락까지 팔아가면서 물심양면으로 옆에서 서포트해서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존재가 단순히 정말 뭐 밥이나 하고 같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의 동역자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신앙의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세례를 받은 그 해에 1910년은 또 이제 마침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한 해였죠. 그렇죠. 네, 이제 세례를 받은 후에 마스토미 센세는 본래 뭐 일본인으로서 농장 경영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는 농장 경영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거 자체가 너무나 참 중요한 거네요. 이분이 만약에 복음이 없는 농장 경영인이었다면 정말 그냥 순이익만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뭐 이제 기본적인 성품이 어땠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보면 기본적 성품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좋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분이 이제 복음을 받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때가 이게 뭐라 그러냐?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완전히 이 농장이 완전 기독교 정신으로 하게 되었으니까. 네,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마침 또 최근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네, 뭐 자주 가죠. 그렇죠. 네. 우리도 이제 플래시 재팬도 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또 인상 깊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 혹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정말 조선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진심으로 종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하네요. 아까도 이제 정복자의 나라, 정말 지배자의 나라에서 이렇게 그 피지배국인 나라에 정말 정복되어진 나라에 가서 농장을 하는 거 얼마나 헐값으로 이걸 샀으면 이건 누군가의 땅이었을 텐데 어쨌든 본인이 이 땅을 샀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주택감 많이 들지 않고 그냥 좋은 경영을 하고 싶다. 그러나 물론 이제 한국에 또 이 땅에다가 좋은 걸 좀 운영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선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선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이 운영을 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농장 경영이 하나님의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설계자이시고 또 하나님 정말 인도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나중에 뭐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로 해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한국에서 이런 경영들을 되게 잘해서 일본에서 상도 뭐 여러 가지 받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어떤 그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경영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조금 말하면 지지할 수 있지만 이렇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만 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시민지에서 자기 경영 잘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상 받은 사람 같은 모습으로 비춰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대는 참 불행하죠. 한국인에게도 일본인에게도. 둘 다 참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친일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짜 매국노가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는 친일파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나라 팔아먹고 정말 자국민한테 엄청 나쁘게 정말 이런 사람 매국노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또 내가 무언가 글을 써야 되고 이 일을 끝까지 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친일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친일파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인에게도 친한파, 친일파, 그러니까 좋은 친구 같은 관계로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국노하고는 결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는지 자주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사람에 대한 그런 되게 반감이 있는 마음들을. 그래서 이 사랑으로 있다라는 책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뭐 한국의 복음을 전했다 그 이상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공감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요. 그 이제 마스토미 센세의 마음에는 이 어떤 농장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또 그것과 함께 이 조선 땅에 학교를 세우고 교육 활동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또 각별한 소명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어주신 거죠. 정말로 선교사네요. 선교사 초창기에 선교사들 이제 학교 많이 지은 것처럼 정말 그렇죠. 이분이 비즈니스 선교, 교육 선교 지금 다 한 거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마스토미 센세가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라북도 고창군 오산면, 지금의 부안면 오산리인데 여기에서 또 과수원 경영까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의 모든 수익을 학교 설립을 위해 저축을 하고요. 과수원에 세운 예배당은 오늘날에도 있는 오산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참 이후에 정말 학교를 많이 세우셨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역 이야기는 다음 사랑 다음으로도 있고 사랑으로 있다 이 책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실 이 사랑으로 있다를 함께 읽자고 이렇게 그렇죠. 권면하며 이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죠.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다고 이렇게 먹고 이제 책을 안 보시면 안 돼요. 네. 먹튀인가요? 네. 이 책에 대한 구매 문의는 저희 블레싱 재팬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마스토미 센세도 이제 신앙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요. 이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성서나 신앙에 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선에서 운영하던 사업도 잠시 친구에게 위탁을 하고 고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3년간 또 이제 성서와 신학을 공부하는 데 전념했고요. 근데 이때 신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전도가 시급한 일이라고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럼 조선인에 의한 그 전도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고요. 그 고베 신학교에 대해서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고베 신학교는요 1907년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회가 건전한 성서적 신앙의 토대 위에 설립한 신학교입니다. 당시 일본 교회의 초석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학교고요. 이 신학교 초기 학생으로는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가 있는데 가가와 도요히코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가가와 도요히코는 저가 사사지가 그리스도교에 있는 데서 잠깐 게스트룸에서 머물 때 또 마침 근처에 기념관이 있어서 또 가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일본에서 사실 별로 좀 유명하지가 않은데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훨씬 유명하신 분이에요.
빈민 구제에 힘썼고 네. 기독교 사회 운동가이고 작가예요. 그리고 정말 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일본의 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래서 청년 시절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반에 들어간 것이 계기가 돼서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으로 돌아와서 노동운동, 사회복지, 그다음 고베의 빈민가에 들어가서 살아서 이분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오른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늘 우리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일본인들이 또 이제 늘 뭐 바른 판단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약간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별로인 결정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분이 이제 뭐 전국 반전 동맹을 결성하기도 하고 평화주의자로서 그래서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해서 중국 측에 사과했다는 이유로 체포도 되고 그렇게 했어요. 한국에도 사과를 하셨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듬해 전쟁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일본보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되셨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가와 토요이코도 참 사실은 우리가 거론했으면 하는 크리스찬이에요. 네, 정말로 이분 같은 분이 일본에 계속 많이 있었으면 일본이 정말 1%가 아니라 3%, 10%의 벽이 좀 무너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정도의 영향력까지 생각하게 되는 네, 인물이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고베 신학교는 이 정도면 정보는 충분할 것 같고요. 고베 신학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셔요. 저도 한번 가서 한번 게스트룸에서 자본 적이 있는데 크진 않지만 약간 좀 세련되고 콘크리트 색깔의 세련된 맛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고베 신학교의 약간 결이 좀 비슷한 데가 한국의 고신대 하고 좀 같이 관계를 맺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교류하고 학위 같은 것도 같이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 또 송신도 그렇고 가서 여기 고베 신학을 하면 한국에서 MDB 과정 같은 걸 좀 인정해주고 그런 정도의 관계고, 그렇군요. 네, 한국의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보통 많아 15명에서 18명 정도예요. 네. 신학생들이. 근데 그중에 아마 3분의 1 정도는 항상 한국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베 신학교는 한번 저도 궁금해지네요. 네, 고베 신학교도 그렇고 이제 또 치바 그리스도 신학대학 거기도 한번 저희가 또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베 신학교에 이런 학교 소개도 해드렸고 고베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이제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데 이건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난 이 길을 걸을